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명예수다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와. 와. 올해 들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명수다 녹음도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네.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 아저씨 유머, 네, 여전하시군요. 근데 요 유머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늘었어요. 진짜? 그렇게 참 네. 이해할 수 없는데 약간 중독성 있어. 우리 요니비똥님 시즌 1부터 잘 듣고 있어요. 김철중 기자님 말투랑 개그감이 취향 저격이라 좋아요. 취향 중이라는 게 뭐야? 자기 취향을 딱 맞췄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참 특이한 취향을 가진 요니비똥. 아니 근데 보통 내게 그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적수준이 높더라고. 되게 이분 되게 석사 이상일 거야. 네. 뭐. 사씨님은 나는 의사다 멤버 중에서 팟캐스트라는 장르에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분을 꼽으라면 나의사 시즌 2부터 명의와 인터뷰 계속하시는 김철중 기자가 아닌가 싶네요. 어려울 만한 것들을 늘 재미있게 쉽게 톡톡 잘 잡아주시고 궁금한 질문을 꼭 필요할 때마다 청취자를 대신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남자친구 삼고 싶은 크루 1번이십니다. 여기 전화번호 없어? 아... 60년대생일 거야. 저분이 요즘 여자친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긴 하니까요. 한번 연락 주시죠. 네. 인터넷 뒤져보시면 이메일 마음의 나옵니다. 위안을 줄 그분을 막 기다리고 있어. 네, 그리고 꼬리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김철중 기자님의 출연분을 즐겨 듣고 있는데요. 시즌 3부터 출연분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즌 2부터 출연을 늘려주세요. 그 뭐 저희 제작진에서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 저분이 바빠요. 맞아요. 잘 안 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막 너무 좋은 말을 써줘가지고 감사한데 다른 출연자들한테는 100개씩 달려있는 거 아니야? 나는 3개네. 어떻게 알았지? 속으면 안 돼. 착시 현상이야. 그래도 뭐 저 하차해라 이런 얘기는 요즘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명예화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워.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페이션트 컴 세컨드?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자, 오랜만에 돌아온 명수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허리 건강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새 허리 통증 있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이 병가를 내는 가장 흔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오늘 명수다에는 100세 시대에 맞춰 허리 건강 보증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정성근입니다. 네. 이렇게 핫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의학과. 이게 이름이 난 잘 지은 것 같은데. 예. 재활.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리해빌리테이션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재행동? 재동? 예. 근데 뭐. 재활이란 말을 번역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한 거죠. 아마 일본을 네. 거쳐서 들어왔을 네, 가능성도 예, 있는데. 예. 근데 이름 괜찮아, 재활. 예. 근데 재활의학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일본은 뭐 하는지 리해빌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그냥 그렇게 번역하지 번역하자. 않고 아하. 리해빌이라고 하고 아하. 중국 쪽에서는 복건의학이라고 하고요. 복건. 제가 알기로는 재활이란 건 한국에서만 씁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 재활이라는 말을 번역한 게 한국 사람들인가요? 한국분이죠. 우리 그래요? 학회 어르신들이고 재건의학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재건 느낌이 좀 재건대라는 다르잖아. 복건. 이거 재밌네. 그냥 저 간단하게 재활의학은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니까 예. 크게 이제 어떤 분야가 있다. 이거 짧게 좀 설명해 뭐 주시죠. 재활의학 분야는 크게 이제 제일 큰 분야가 뇌를 다쳤을 때, 뇌졸중이 있을 때, 혹은
척수를 다쳤을 때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는 분들 다시 네. 걷게 해드리고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분야가 제일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한쪽 편에 있는 분야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 관절 통증 주로 허리 아픈 분들, 목 아픈 분들 이런 분들 낫게 해드리는 것도 저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의학이 하나 빠진 게 있다. 부활의학이 없어. 아, 재활의학이 예. 없어. 부활의학 하나 있어야지. 아직 죽은 걸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업하면요. 네. 부활의학, 김철중 부활의학과 어이. 해가지고 진료 과목 영생, 뭐 환생, 예. 비수술 영생, 뭐 종교인 할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요니 비똥님 같은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린 다 뭐 별론데. 아니 환생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부활의. 네. 뭐 농담이고. 자, 우리 저 정성근 교수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써니가 준비해놓은 것 같은데 서울대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 석박사. 동국대학이야 어디야? 동지대? 이런 말 쓰지 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환거수를 하셨어요. 오우, 시카고에 가셨네요. 언제 갔었죠? 2000년쯤 갔었습니다. 2000년.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한 임상통증학회 이사장, 대한재활학회 국제교류위원장, 스포츠학 연구회 회장을 주로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학과 서울대 재활학과 주임 교수예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야, 주임 교수가 제일 높잖아요. 뭐 지금 그 교실 내에서는 그렇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정주임 이렇게 부르진 않죠. 예. 농담이. 정말.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모르실 텐데 이분 딱 보면은 이건 의대 교수님이 아니라 어디 체육관 관장님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 그런 게 살짝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네. 조폭이나 기도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육질이 좋으셔. 그래서 역도부 하셨다며 학교 다닐 때. 예.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역도부를? 의과대학 시작하면서부터 했죠. 1학년 때부터. 아하. 야. 지금도 있어요, 역도부가? 있죠. 오. 지금은 저희 때는 한 학년에 한 2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부원이. 네.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더 늘었어요? 예. 몸짱 열풍이 불어가지고. 아하. 저희 때는 역도한다 그러면 다들 싫어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 특히 미팅 나가서 서클 뭐 하세요? 역도부. 징그러워서 바로 그냥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가긴 어딜 갈 꽉 잡아야지. 역도부답게. 그럼 잡혀가요 요새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영국반 했는데 영국반 없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원자가 없대요. 그래요? 응. 저희 많을 것 학교는 같은데. 연극반 제일 지원자 많은데 여전히. 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애들이 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그런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역도는 이제 틈틈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영업반은 막 시간을 2달씩 많이 비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고. 예. 그 역도부 하셨으면은 그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학교 폭력 많이 하셨겠네요. 일상이었죠. 뭐.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요새는 안 하죠. 요새는 절대 요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 폭력이 일상이라서 한 학년에 2명이었고 그랬던 요즘은 거죠. 없어져서 20명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계속 뭔가 이렇게 근육 훈련을 하시겠네요. 이 몸을 유지하려면. 3, 4년 전까지는 했습니다만 요즘 그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요통인데요.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써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뭐 김철중 선배도 그렇고 80%라는 말이 안 되는 거지. 100%? 100%죠. 그렇죠. 네. 허리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 거기 이제 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80%. 통증 못 느끼는 몇몇 아직까지 못 느낄 사람들 20% 있는 거죠. 자, 근데 정성근 교수님이 그래서 이 수많은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제목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100년 허리. 아하. 이 100년 손님 예, 거기서 한 건가요? 제가 처음에는 책 제목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허리 뭐 이런 식으로 길게 해서 드렸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보시고는 100년 허리로 하시죠. 네, 짧을수록 좋습니다. 책 제목은. 그리고 되게 이제 4글자로 된 제목 중에 좋은 책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념 의료라든지 이런 책들. 네. 자, 100년허리라는 책의 부제는 허리 보증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큰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아주 정성껏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내용이 이제 이 상당히 좀 특별하고 좀 새롭다 이런 증거일 것 같은데. 민음사에서 나왔잖아. 민음사의 그 과학 쪽 브랜드에서 나왔죠. 나는 책 딱 받으면 뒤부터 얼마예요? 10% 할인해서 네. 15,000 얼마쯤 됩니다. 15,000 원가는 17,500원인가 그렇습니다. 17,500원. 오, 뭐 허리 100년 쓰는데 17,500원 정도는 뭐 그렇죠. 써야죠. 네. 열심히 돈 벌어서 사야겠네. 네. 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허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 오해가 의학에 대해서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뿐만 아니고 의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허리에 대한 요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다녀보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왜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너희들이 잘 치료하면 되지 왜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 이런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김 기자님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 중고차 타고 다니면 거기 엔진 오일 찍어보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이 뭡니까 라디에이터 물이 모자라면 물 부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차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차는 뭐 웬만하면 그냥 갖다 주면 다 해결되는데 저분은 매일 술을 먹어가지고요.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면 아니 그거야 뭐라 나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장이나 암을 보는 의학은 굉장히 발달돼서 현대차 지금 나오는 차들 비슷하고요. 허리 뭐 이런 죽지 않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골격계 통증들은 상당히 그 의학의 발전 정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조차 전문가들조차 굉장히 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 정성 교수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그 이제 동영상이나 강의하는 모습이 네.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 클릭수가 10만 건이 넘어. 네네 조회수 높더라고요. 뭐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누가 찍어서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 강의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맥켄지 운동이라는 걸로 지금 맥켄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맥켄지로 뜨고 있죠. 맥켄지. 예. 그 맥켄지 운동은 또 나중에 이제 맥켄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걸로 뜨고 계셔. 자 일단 그러면 척추의 구조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척추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디스크. 네네.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 명칭이지 병은 아닌데.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디스크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도대체 그럼 뭐죠? 디스크는 뭐 한마디로 척추뼈가 뼈라고 하면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물렁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물렁뼈라고 하면 보통 한 덩어리, 지우개 한 덩어리 같은 그런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절대로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허리 속에 있는 디스크 하면 지우개 덩어리 같은 물렁뼈가 한 덩어리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되고요. 그게 한 덩어리의 지우개가 아니라 속에는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있고요. 로션, 구리무 있지 않습니까? 구리무, 우리 얼굴에 바르는 구리무 같은 로션이 속에 들어있고 크림의 그 한국식 발음입니다. 젤리 같은 거. 예, 젤리. 젤리가 안에 들어있고 밖에는 아주 딱딱한 자동차 타이어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껍질이 있는 그런 물방석입니다. 찹쌀떡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속에 앙꼬 뭐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앙금이라고 그러죠. 속에 앙금, 그 맛있는 앙금이 들어있고 밖에는 찹쌀떡 껍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의 물렁뼈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게 높이는 약 1cm 되나요? 1cm 넘는 경우도 있죠. 1cm 정도 되는 그냥 하나의 지우개 같은 물렁뼈가 아니라 그 안에는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젤리가 있다. 물방석이다. 껍질과 젤리로 구분이 돼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디스크라는 거는 그 젤리가 껍질과 젤리와 그다음에 이 물방석이 뼈하고 붙으려면 뼈도 아닌 것이 이 물렁뼈도 아닌 것이 하는 그런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DMZ 같은 거 있어서 남한도 아닌 것이 북한도 아닌 것이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그걸 종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껍질을 섬유륜이라고 그러고 속에 있는 구리무 젤리를 수핵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물렁뼈하고 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종판이라고 그러고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흔히 아는 디스크라는 병은 어떤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속에 있는 수액이 네. 껍질을 찢고 튀어나와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 특히 그 밖이 수액은 디스크 물방석의 앞뒤, 옆, 위, 아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다 탈출이 됩니다. 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탈출이 뒤로 찢어져서 뒤로 빠져가지고 탈출이 됐을 때. 왜냐하면 그때 그 뭐 아시다시피 신경에 네. 염증을 일으켜서 좌골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액 탈출증이고 맞습니다. 그 수액은 젤리 같은 성분. 맞습니다. 그 껍질은 찢어졌고 껍질을 좀 뚫고 나왔거나 찢어졌거나 맞습니다. 한 상태다 이거죠. 네, 네. 혹시 그 만져보셨어요? 사람 거는 못 만져봤습니다. 인간 뭐, 돼지 거 만져보면 예, 예. 어때요?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 어떻게? 말- 젤리의 젤리입니다, 젤리. 촉감이 어때요? 구리무보다는 아주 좀 더 끈적끈적하고. 구리무는 감이 안 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 로션보다는 좀 더 끈적끈적하고요. 아하. 그다음- 잼 같은 거 잼? 예, 잼 예. 정도 되나 그러면? 딸기 잼? 잼 정도 된다. 잼보다는 좀 딱딱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속에 있을 때랑 밖에 나와서 시간이 지났을 때랑 계속 생산이 변하기 그렇구나. 때문에 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말랑말랑할 것 그렇죠. 같아. 나와서 좀 이렇게 굳겠지. 굳어지죠. 약간. 예. 그 쪽발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참 아니, 쉽지 이렇게 않은 밀어넣으면 안 문제예요. 돼요. 맞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탈출된 디스크를 밀어넣고 네. 찢어진 그 섬유륜을 잘 보강을 해서 다시 못 나오게 하면 제일 좋은 치료법이 되겠죠. 네네. 아직까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게 왜 찢어져서 나오느냐 이거. 멀쩡한 디스크가 이 껍질 안에 있어야지 젤리가. 근데 왜 찢어서 나오냐 이거죠. 충격 흡수 장치다 보니까 오래오래 쓰다 보니까 네. 점점점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통증도 이 껍질이 찢을 때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나요? 느끼죠. 아. 옛날에는 그게 사람들이 통증을 안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거기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손상될 때는 아프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믿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손상되는 것 자체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80년대 중후반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의사들이 믿기 시작한 게 한 최근 한 10년 전쯤부터라고 아, 그래요? 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우리가 디스크 탈출이 좌골신경통을 일으킨다는 걸 안 것도 193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됐네. 100년도 안 됐죠. 아, 100년. 예. 예를 들어서 뭐 콜레라가 설사를 일으킨다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의학 중에서는 거의 정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암세포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세포의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 탈출된 사람한테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디스크 한번 꺼내가지고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면 허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나 이런 지원이 아무래도 죽고 사는 병에 더 큰 지원이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 통증이 관계가 되면 사실 동물 실험이 어렵습니다. 동물한테 쥐한테 어떤 일을 해놓고는 야 너 아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더디게 발전하는 분야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말 많은 그 논란과 오해가 서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게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농경 사회고 뭐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앉아 있잖아. 물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척추 디스크 탈출 그러니까 수액 탈출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붙인 거는 1930년대부터. 네네네. 네. 뭐 예를 안중근 의사도 디스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죄송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서서 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에 부담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예, 그런 설도 있는데 사실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발로 걷는 게 척추 건강에 좋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사람한테는 디스크 탈출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네, 있지. 네, 아니 네 발로 걷는 동물한테 네, 사람은 그렇죠. 아니지. 참.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네 발 동물처럼 이렇게 아니 뭐 그래서 하면 호보 건강법이라고 네, 호랑이 맞아요. 하는데 네네. 난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나는 건강에 좋더라도 하기 싫더라. 호랑이가 뭐 디스크가 걸려서 찾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믿는 거겠죠.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사 연결해보자. 수의사 반박하고 있을지 몰라.
호랑이 디스크 있어요. 개도 뭐 디스크가 있겠죠. 어. 기린 목 디스크 있어요. 예.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 1930년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뭐 MRI가 있는 것도 MRI 아니고 없었죠. CT도 없는 거고. 전혀 네. 없었죠. 어떻게 그때 알았을까? 이게 디스크가 아마- 나왔다고. 아마 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이 부검 같은 거 하면서 부검. 뭐 튀어나온 것도 보고 해서 혹시 이게 그게 아닐 건가 했는데 36년도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36년인지 34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버드대 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디스크 탈출이라는 말은 없고 좌골신경통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좌골신경을 따라서 막 아파지는 것이 젊은 애들이 갑자기 막 아프다 그러더니 한 3, 4개월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제서야 슬슬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게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설이 있어서 어느 날 37살짜리 젊은 청년이 스키를 타다가 네. 보스턴 근처에서 스키를 타다가 좌골신경통이 온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래서 애를 데려다가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아픈 쪽 다리로 가는 신경 뿌리를 누르고 있는 커다란 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는 꼬매놓고 다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뻘떡이라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부터 튀어나온 그거를 제거했다 예, 이거죠. 지금부터 이제 좌골신경 뒷다리 땡기고 이런 애들이 오면 네. 무조건 눕혀놓고 열어서 그 혹을 제거를 해야 된다. 굉장히 디스크 어그레시브한 탈출이. 치료를. 근데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학설 내지는 도구마가 쭉 그로부터 계속 연결되고 네. 거기다가 더 그게 결국은- 뭐 거의 90년대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MRI가 나오면서 예. 이제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거 봐라. 당겨. 말이야. 아, 맞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죠. 그 다이너스티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다 해오는 게 당연한 치료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는 그 튀어나온 데스크 튀어나온 젤리 예, 네. 이 수액 예, 마저도 그냥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어.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때로는 수술하고 나서 분명히 제거를 했는데 예. 계속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분명히 네. 잘해서 제거를 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전혀 허리가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죽고 나서 부검을 해보니 큰 디스크 탈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디스크 탈출 증상이 아주 심해가지고 좌골신경통이 수술해서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디스크 탈출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런 애들이 장난치네. 예,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다가 음. 이제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본 게 고몰이라는 사람이 90년대 말인가 그 허리 디스크가 크게 나온 그 전이라면 당연히 수술해서 떼야 되는 사람들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네. 그러고는 한 2년 후에 다시 찍어봤더니 그중에 한 63, 62% 정도에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쭈그러들었고요. 어. 60몇 퍼센트 중에 13% 그러니까 전체의 13%는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테이블에 된장 덩어리 떨어지면 네. 행주로 닦지 않습니까? 네. 행주로 닦은 것처럼 젤리 튀어나왔던 게 싹 없어졌더라는 거죠. 흡수된 건가요? 흡수됐다고 그게 면역 체계에서 잡아먹었나? 맞습니다. 예. 어. 대식 세포 같은 거 와서 잡아먹었을 수도 있고 물이 말라서 쭈그러들었을 수도 있고 해서 연구가 또 상당히 한 획을 긋는 그런 네, 연구가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자이언트 무슨 뭐라 그러던데 그 수액 탈출 엄청나게 큰 거. 예. 자이언트 뭐 무슨 디스크 무슨 허니에이션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 예, 어. 예.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없어진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 오히려 그렇게 흠하게 나온 디스크가 더 잘 없어지더라는 게 그 논문에서 밝혀진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MRI에서 툭 튀어나온 거 보면 오 저거 당장 수술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2년 있다 보면 거의 흔적도 없이 예, 사라진 예.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네, 네. 아. 꽤 많더라는 거죠. 13% 정도 되니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라지는 동안에 아파 죽을 까지면은 맞습니다.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뭐 사라지기만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저 디스크 탈출이 있는데 왜 뭡니까 아파지느냐 하는 문제에서 네. 옛날에는 이게 기계적으로 혹처럼 생겨서 꽉 눌러가지고 압박을 해서 아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눌러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옛날 거네. 그렇죠. 제가 아우, 알고 있는 옛날 건- 사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전히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탈출이 없는데도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골신경통처럼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그다음 역시. 디스크 탈출이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디스크. 쭈그러들기 전에 예. 쭈그러들기 전에 벌써 아픈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안 아파진 겁니다. 어허. 디스크는 크게 남아 있는데 아하. 그러니 야. 그 수수께끼를 풀기가 힘들어서 네. 93년도에 네. 그 연도에 강하셔. 예, 뭐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확인 안 되니까 밀고 나가세요. 괜찮아. 필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같아. 내가 내 기억에도. 스웨덴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그 이런 실험을 합니다. 돼지 꼬리에 있는 수액이 있거든요. 네. 네. 돼지 꼬리에 있는 그 구리무 젤리를 주사기로 뽑은 다음에 네. 바로 그 돼지의 허리를 엽니다. 네. 열어가지고 아까 그 신경뿌리가 눌렸다고 했는데 네. 거기 누르지 않고 네. 그 수액을 돼지 삼겹살에 우리 저 양념 바르듯이 살짝 발라만 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주일 후에 그 양념 바른 그 신경으로 지나가는 전도 속도가 보통 50m, 초속 50m인데 그 20, 25로 확 줄더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르지 않고 수액 성분을 살짝 발라줬는데 바르기만 해도 했는데 이게 신경 속도가 확 떨어지고 막 분명히 통증도 느꼈을 거다는 거. 그렇게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를 돼지가 이제 호소를 못했겠죠. 호소를 못했겠죠. 소리만 질렀겠죠. 멱다는 소리를. 이게 신경의 전달 속도가 줄어들면 뭔가 신경에 영향을 준 거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신경 그걸 기능에. 뜯어서 봤더니 거기 염증 세포가 엄청나게 몰려와 있고 신경이 죽는 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93년도에 나오고 스웨덴 사람 정형외과요? 스웨덴 올마크라는 사람 올마크. 굉장히 참신한 연구. 대단한. 그러게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이제 1년의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시리즈로.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수액 속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그러네요. 수액을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해봅니다. 네. 얼려도 보고 데워도 보고. 캡사이신이 있나? 막 했더니 바로 그런 게 있는 게 수액 속에는 세포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 세포가 원래 자기가 살던 디스크 속에 있다가 밖으로 탈출이 되니 어허. 세포가 죽는 겁니다. 밖에 아하. 나와서. 그렇지. 자기 환경이 아니니까. 환경이 아니까. 그 세포가 죽으면서 세포벽에 있는 염증 일으키는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걔네들이 신경뿌리 염증을 확 일으킨다는 걸 1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냥 화끈하게 만드는구나. 예. 그래서 신경이 고춧가루를 바르는 예. 것 같은 느낌이 그래, 되는 그거 거죠. 봐, 캡사이신이야. 예. 그러면 그게 그 정도, 그 예. 화학적 농도가 짙은 사람은 조금만 튀어나도 아픈 거고, 그렇겠죠. 그 농도가 적은 사람은 많이 많이 튀어나와도 튀어나서도 덜 아프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눌러서 아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눌러서 아픈 것도 예. 있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왜 눌러서 아프다고 생각하냐면 염증은 한번 생기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염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그게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탈출 평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지만 6개월 동안은 염증은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 수액 탈출증으로 생기는 좌골신경통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증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아하. 안 아파지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아파. 어.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운전하러 차도 네. 타야 되고 네. 일어서야 되고 할 때 그럴 때 아파져.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물론 압박을 풀어주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거 보면요. 네. 수액이 나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 저변에 이제 그걸 아주 고춧가루를 발라서 아주 예민하게 해놓은 거죠. 그걸 건드리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접촉면이 이제 좀 넓어지면은 이제 그런 자세가 되면은 약간 아파지는. 압박감을 느끼겠다. 압박이 되면 더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는 물리 플러스 화학이네. 맞습니다. 화학이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물리가 들어가요. 막 공부하기 싫다 이거. 나는 이과인데도 왜 그런 게 싫은지 몰라. 이과 중에 제일 문과적인 캐릭터라서. 오케이. 하여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모든 의사들이 최근에 이제 다 인정하기 시작한 티어리예요. 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는 야 무슨 소리야? 그거 제거해야 돼. 뭐 당장. 제거하는 분들은 제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소위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좀 네. 버티자 뭐 이런 분위기지 않나요? 그렇죠. 수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염증 생긴 사람들 가만히 두고 봤더니 6개월 정도 되면 염증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있던 그 수액에서 나온 세포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걔네들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나올 염증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 올마크 그룹이 또 이런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개한테 그걸 만들어놨더니 만들고 계속 신경전도 속도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달 지났더니 다시 정상화되더라는 겁니다. 개들은 개들은 뭔가 우리보다 또 이제 이 대사가 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우리보다 오래 못 사니까. 개의 2달은 사람의 한 6개월 4배 정도 될 거예요. 6개월 내지 8개월 되지 될 겁니다. 얘기되네. 예. 야, 그게 개성있네. 98년도인가 나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일단 그러면 그냥 단순히 추측하면 그냥 디스크는 어떤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염증을 좀 줄여주고 네네. 그게 잘 흡수되도록 예. 뭔가 보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네. 되지 굳이 그걸 건드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예, 얘기죠. 어금니 꽉 깨물고 한 8개월 버티면 6개월 버티면 좋아지는 이게 더 흘러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흘러나올 수 있죠. 이렇게 분화구처럼 그렇죠. 터졌잖아. 예, 예. 그래서 더 흘러나오지 않도록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쁜 자세, 나쁜 운동, 나쁜 동작 이런 거를 하는 한은 계속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디스크가 용암 같은 거네. 그 사이를 네. 뚫고 나와서 예. 흘러나와가지고 주변 신경의 화학적 반응을 막 맞습니다. 일으키고 뭐 예. 이런 거네.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염증 줄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참기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만 뭐 보내면. 이렇게 뭐 경막외로 예, 이렇게 제일 막 빠른 거는 사실은 그 신경 뿌리에다가 스테로이드라는 예. 강력한 소염제를 살짝 뿌려주는 진통제 뭐 마취제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마취제도 왜? 넣고요. 예. 근데 마취제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테로이드라는 그 강력한 소염제를 뿌리 옆에다가 뿌리 주변에 살짝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거는 건강보험 되죠. 되지 않나요? 네네. 그냥 보통 2, 3만 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단 조금 더 맞습니다. 환자 내는 액수가 그 정도. 그런가요? 예. 예, 그럴 겁니다. 전체가 한 10만 원 좀 하니까. 근데 정말 막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급성 요통 상태다 만약에 네네,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경우도 오히려 더 작용이 잘 되죠.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통증이. 네, 통증도 안 없어지고 1년 있다 MRI 찍었더니 또 디스크는 그대로야. 네. 이런 경우 참 난감하네. 보통 그 사실 경막에 스테로이드 넣는 거가 아주 스탠다드는 아니고요. 시간이라는 중요한 그 요인이 있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소염제 입으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도 중요한 그 요인이 되고 거기다가 경막에 스테로이드가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주 심한 디스크가 아니면은 사실은 대부분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에서 안 되면 한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디스크가 이제 용암이 분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급성 통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급성기에 그런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더 그 시기를 좀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원칙은 급성기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염증이 가는 게 6개월이라면 그 평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화가 안 아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무조건 우리가 일찍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일찍 막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려 봅니다. 못 참을 정도까지. 네, 약을 먹어보고 좋은 운동 가르쳐보고 기다려봐서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이 앞으로 한 6개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이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